짜장면, 짬뽕 먹을 때 절대 빠질 수 없는 메뉴가 있습니다. 바로 탕수육이죠. 탕수육은 우리나라 인구 대부분을 부먹파, 찍먹파로 나눌 수 있을 만큼 안 먹어본 사람을 찾기가 어려울 정도인데요. 그만큼 가장 흔하지만 또 가장 사랑받는 중화요리 중 하나입니다. 요즘은 탕수육과 비슷하지만 조금 더 중국 본토 느낌이 묻어나는 꼬바로우, 즉 꾸어바오로우도 한국에 많이 대중화됐죠. 그런데 우리에겐 너무나 익숙한 중국 음식인 탕수육을 정작 중국 현지 메뉴판에선 찾기 어렵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한국인들의 최애 중식 탕수육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중국집에서 시켜 먹는 탕수육은 사실 짜장면이나 짬뽕처럼 한국화된 중화요리에 가까운데요. 우리나라 말고도 일본이나 해외 중화요리집에 가면 비슷하지만 살짝 다른 형태의 탕수육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 중화요리집에는 새콤한 돼지라는 뜻의 스부타가 있고, 영미권 중국 레스토랑에는 스위트 앤 사워 포크 같은 메뉴가 있죠. 이 요리들은 튀긴 돼지고기에 새콤달콤한 소스를 쓰는 건 비슷하지만 자세히 뜯어보면 그 유래와 조리법 등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중국에 가보면 탕수육이란 요리는 메뉴판에서 찾아보기 어려운데요. 말 그대로 당추로라는 두루뭉술한 명칭을 쓰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실 중국에 당추, 즉 설탕과 식초를 넣어서 새콤달콤한 맛이 나는 요리는 널리고 널렸답니다. 어떤 재료가 들어갔는지에 따라서 이름이 달라질 뿐입니다.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당추 리지가 있는데요. 리지는 여기서 등심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돼지갈비를 튀겨 달달 시큼한 탕추 소스를 넣으면 당추 바이구, 잉어를 사용하면 당추 리유, 쏘가리가 들어가면 당추 꾸유, 조기로 요리하면 당추 황유라고 부르는 식이죠. 중국에는 육류나 물고기 외에도 당추 제즈처럼 가지 등 채소로 만든 탕수 요리도 무궁무진하답니다. 중국에서 한국 탕수육과 가장 비슷한 형태를 찾으라고 하면 아마 당추 리지가 아닐까 싶어요. 당추 리지는 등심 부위를 손가락처럼 길쭉하게 잘라 전분 반죽을 묻혀 튀긴 뒤 걸쭉한 탕추 소스에 버무리기 때문에 모양새는 한국 탕수육과 거의 비슷한데 한국처럼 소스에 오이나 양파 같은 야채가 들어가지 않고 신맛이 조금 강한 편입니다. 이제 우리에게도 많이 익숙한 꿔바오로우는 중국 북쪽 뚱베이 지역에서 먹는 탕수육의 일종인데요. 한국에서는 편하게 꿔바로우, 꿔바로우 등으로 부르지만 누룽지가 들어간 전혀 다른 사천식 요리인 꾸어바로우와 혼동할 수 있기 때문에 꾸어바오로우라고 정확히 쓰는 게 좋긴 합니다. 또 쫀득한 식감 때문에 꾸어바오로우를 찹쌀 탕수육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사실 중국 뚱베이 지역에서는 찹쌀이 아니라 감자 전분을 주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중국 오리지널 꾸어바오로우는 흑초를 사용해 신맛이 더 강하고 소스에 전분물을 넣지 않아 점성이 거의 없어요. 고기도 탕수육처럼 길쭉한 모양이 아니라 좀 더 얇고 넓적하게 큼지막한 크기로 썰어 요리합니다. 그리고 웍에서 돼지고기 튀김과 소스를 아예 함께 넣고 튀기듯이 볶아내기 때문에 부먹, 찍먹 논란이 없는 게 특징입니다. 중국 광동 지역에는 꾸라오로우라는 탕수육이 대표적인데요. 꾸라오로우는 고기를 정육면체로 썰어 한 입에 먹을 수 있는 동글동글한 모양으로 만들어 한국식 탕수육이나 당추리지, 꿔바오로우와 달리 비계가 살짝 들어간 고기를 쓰기도 합니다. 토마토 케첩과 파인애플을 넣는 게 특징이라 파인애플 탕수육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서양에 가장 많이 전파된 레시피로 알려져 있습니다. 스위트 앤 사워 포크는 사실상 꾸라오로우하고 거의 같은 요리라고 보면 되죠. 그리고 일본식 탕수육 스부타도 꾸라오로우에 좀 더 다양한 야채가 들어간 형태가 아닐까 싶네요. 이렇듯 중국에서 시작된 탕수육은 한국과 일본, 동서양 여러 나라로 건너가면서 조금씩 형태가 섞이고 변화하며 전해 내려왔다고 볼 수 있는데요. 각 나라의 탕수육에는 흥미로운 유래가 숨어 있습니다. 한국식 중화요리의 대표격인 탕수육은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샨둥성 출신 화교들이 인천에 들어와 연 청요리집에서 시작됐다는 게 가장 잘 알려진 유래입니다. 1980년대 이후로 탕수육에 케첩이나 파인애플 또는 후르츠 칵테일 같은 과일 통조림을 넣거나 오이, 양파, 피망, 당근 같은 야채를 더하는 형태가 많아졌는데 이는 대만 계열 화교의 조리법이나 광동식 요리인 꾸라오로우의 영향이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꿔바오로우는
중국 최북단 지역인 헤이룽지앙 성을 대표하는 요리인데 20세기 초 청나라 광서제 시기 하얼빈 지역 관료의 한 요리사가 개발했다는 설이 가장 유력합니다. 당시 하얼빈 공관에서는 외빈, 특히 러시아 손님을 대접할 일이 많았었는데 이들 입맛에 맞춰 짭조름한 요리를 새콤달콤하게 바꾸다 보니 지금의 꿔바오로우 맛이 탄생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꿔바오로우는 뜨거운 기름에 재빨리 볶아내는 조리법을 쓰기 때문에 터질 폭자를 써서 꿔바오로우라고 불렸었는데 외국인들이 내리꽂는 성조를 잘 발음하지 못해서 읽기 쉽도록 가운데 글자를 포자할 때 포자인 바오자로 바꿨다고 합니다. 광동 지역 대표 탕수육인 꾸라오로우의 이름에는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꾸라오로우는 꾸루로우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시큼한 향 때문에 사람들이 요리 냄새를 맡자마자 침을 꼴깍 삼켜서 이런 이름이 생겼다는 설이에요. 중국어의 꾸루꾸루는 꼴깍꼴깍 또는 꼬르륵이라는 뜻이거든요. 또 하나는 유래가 오래된 요리라는 뜻의 꾸라오로우라고 부르다가 지금의 꾸라오로우라는 한자로 바뀌었다는 전설입니다. 사실 현재 꾸라오로우의 맛은 영국이 홍콩을 통치하던 시절 탄생했다고 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즉 당시 영국 상류층 인사를 위해 전통 탕수육 레시피에 고급 과일인 파인애플을 추가했다는 거죠. 혹은 중국이 열강에 시달릴 때 상하이의 영국, 프랑스 조개지 등에서 서양인 구미에 맞게 파인애플을 넣어 만들기 시작했다는 설도 존재합니다. 어쨌든 탕수육이 한국 사람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중식이라면 꾸라오로우는 서양 어느 나라를 가든 차이나타운이 있는 곳이라면 언제 어디서든 먹을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요리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탕수육의 핵심인 당추 요리법은 언제 처음 만들어졌을까요? 당추를 이용한 조리법이 처음 문헌에 나타난 건 거가필용이라는 원나라 책에서였습니다. 하지만 역사를 더 거슬러 올라가면 당나라 의학서인 비급 천금 요방에도 한입 가득 상추 소스를 머금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짐작컨대 당나라 때 제당 기술이 발달했으니 설탕을 활용한 탕추 소스 역시 이 무렵 생긴 게 아닐까 싶습니다. 또 근대 이전까지만 해도 설탕은 값비싼 감미료였으니 탕추 요리 역시 상류층의 고급 요리였을 겁니다. 실제로 청나라말 서태후는 탕추 요리를 상당히 즐겼는데 의화단의 난으로 팔국 연합군에게 쫓겨 피난 갔을 때조차도 탕추 생선 요리를 맛보고 만족스러워하며 요리사에게 큰 상을 내렸을 정도라고 하네요. 얼마 전 중국의 비자 면제 조치가 실시됐죠. 이참에 기회가 된다면 중국 동베이로 나라가 오리지널 꿔바오로우를 먹어보고 광동에선 진짜 꾸라오로우를 맛보면서 우리나라 탕수육과 비교해보면 흥미진진한 중국 미식기행이 되지 않을까요?